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픈 아이들에게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한종윤, 출판은 다산글방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1명 수준으로 일본의 6명, 미국의 5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반대로 한국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행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약해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보기 힘들던 정신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요즘 너무나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ADHD, 무기력증 등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이런 병들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이 아이들이 다시 행복해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언가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아픈 아이들에게는 대안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아주 진심 어린 애정과 조언을 보내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아픈 아이들에게 저자는 2006년 6월 중학교 2학년의 나이인 15살 때 청소년 시절이죠. 부모님과 3년이 넘게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죠. 방황하는 아이를 위해, 저자를 위해 부모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계기로 저자는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52개국을 여행하였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느덧 10년 넘게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책이 이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현재 세계여행 대안학교의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은 1년에 6개월은 해외여행을 하고 4개월은 국내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중에는 집에 갈 수가 없겠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내 여행 중에도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다녀올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1년 내내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 여행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훌륭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에서 길을 찾아 나가듯이 인생의 길과 목표를 찾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 저자가 부모님을 통해 경험한 이 살아있는 교육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 교실과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이 책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여행을 통해 나는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경험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거든. 그러니 여행을 할 때 매 순간을 눈에 담고 느끼려고 해봐. 추후 너에게 아주 훌륭한 데이터가 될 거다. 단 하루에 꼭 2시간 정도는 투자해서 네가 잘하는 것 또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꾸준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새로운 길로 안내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그걸 먼저 찾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겠구나.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와 저자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인데
학창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세계 여행을 할 때 저자가 어, 이 여행을 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불안하고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을지 시도해봐라. 그게 굉장히 너한테 좋은 일이 될 거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거를 찾아 나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저자의 여행 경험, 특히 세계여행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고 깨달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아픈 아이들에게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늦은 밤에 가장 친한 친구가 살인을 저지르고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신고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만약 그 밤에 찾아온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막 열띤 주장을 펼치다가 주춤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흥미로운 접근으로 요즘 아이들의 인간관계, 가치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교재에 나오는 교육 내용이 아니라 경험과 삶에서 나온 교육이기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른들한테 예의를 지켜라 라고 그냥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왜 어른한테 예의를 갖춰야 하죠? 라는 순수한 제자의 궁금증에 왜 너 선생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혼내지 않고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해봅니다. 삼강오륜의 장유유서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점이 이 책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제가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인사성 문제도 있지만 때에 맞는 정확한 인사말도 요즘 많이 몰라 하기에 하나씩 설명하던 도중 한 학생이 내 말을 끊었다. 뭔데? 대체 왜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건가요? 대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요.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숟가락 들지 말고 물을 마실 때 선생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이런 예의에 대해 계속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예의를 지키란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어른들한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반항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에 읽을 때는 왜 이렇게 태클을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강압적으로 주입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게 왜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걸까? 특히 어른들에게는 왜 더 예의를 지켜야 할까? 같이 고민해보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너무 교과서적이지 않아서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상적이지만 공허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고 너무 직설적일 수도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형적이고 틀에 박힌 교육과는 조금 다른 시야를 가진 그런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선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아주 공감대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육이 사회에 나간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 저자의 말에 좀 큰 울림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자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 같이 살아가는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주고 함께 도전하는 그런 일상의 쌓임이 결국 교육이다. 이런 교육관입니다.
100년의 큰 계획,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이 무너진 이 시대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이 대세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선과 생각이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입니다. 역시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준비시켜 주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상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변할 수도 없는 사회에 진입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이상적이기만 한 교육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옳은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현실적이다.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준비시켜 줘야 하는데 현실적인 사회를 비판만 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오히려 부정적이고 회피성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은데, 솔직히 현실적인데 이상적인 교육만을 하면서 그 현실적인 사회를 비판만 하도록 가르쳐서 사회로 내보내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겠는가, 사회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근래에 교육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신선하고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절벽으로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이 시대에 가장 걱정이 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역시 조금 더 먼저 살아간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바른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많은 생각의 잔상을 남기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아픈 아이들에게, 한종윤 지음, 다산글방. 프롤로그. 5년 남았다. 이제는 4년 남았네. 2년밖에 남지 않았어. 성인 되기까지 고작 1년도 남지 않았어. 10대 시절 어머니께서 줄곧 해주셨던 말씀이다. 곧 어른이 될 것이니, 그리고 언젠가 아빠가 될 것이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이다. 아들이 멋진 어른이자 아빠가 되길 바라셨던 어머니께서 나를 또래 친구들과 달리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다. 공부 쪽은 길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나를 세계 여행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일찍 하고 매해 어른이 되는 것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나 또한 내 미래가 궁금해지곤 했었다.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 1992년생인 나는 이 책을 출판한 2025년 기준으로 만 33살이다. 법적으로 어른이 된 지 어언 1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이 된 내 모습은 어떨지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이 책도 분명 그 과정의 일부일 것이라 생각하며 말이다. 인상 깊게 본 기사가 있다. 사람이 전혀 없는 외곽 지역에서 정글북에 나올 듯한 소녀를 찾았다는 기사였다. 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자는 나를 지하의 작은 방에 가둬놓고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만 넣어주며 키웠다고 했다. 그녀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뿐이었고 서류상 태어났다는 기록마저 없었기에 그녀의 삶은 지하의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을 것이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의 발견과 신고로 딸의 존재가 사회에 노출됐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다방면으로 되었는데 그 소녀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인간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능 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테스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세계 과학단체는 그 소녀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소녀는 18살이었지만 아무런 언어도 익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갓난아기 수준의 수업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래도 이미 성숙한 소녀이기에 아기보다 더 빠르게 습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소녀의 언어 습득 능력은 제자리였다.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노력하였음에도 결과는 안타깝게도 언어 습득 불가였다. 나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시기, 즉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15년 이상 여행을 했고 그중 10년 동안 학생들과 여행을 했다. 오랜 기간 아이들과 여행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학생의 인권은 매해 올라가고 교육 시스템은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해가 지날수록 아픈 아이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다. 우울증, 무기력증, ADHD 증세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흔하다. 약을 안 먹는 아이들이 드물다. 인간 관계를 어려워하기에 의지할 친구마저 없다. 나는 그런 학생들과 여행하며 함께 겪고 느낀 것들을 이 책에 담아보았다. 아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한층 더 건강해지고 약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처럼 지금 이 글이 그 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처럼 자신의 미래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1. 이런 친구가 되면 좋겠어. 똑똑똑. 깊은 밤이었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온 거지? 잘못 들었나? 똑똑똑. 진짜 밖에서 문을 두드리네. 아무도 온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가 온 것은 확실했다. 평소라면 문을 열고 누군지 확인했겠지만 이날따라 다급한 노크 소리가 주춤하게 만들었다. 인터폰으로 누군지 먼저 확인해야겠다. 확인해보니 친구였다. 보통 친구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둘도 없는 절친 도반이었다. 한밤중에 연락도 없이 왜 온 거지? 의아했지만 반갑기도 해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한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작은 일에도 웃어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웃기만 하냐고 타박해야 했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도반이는 매우 겁에 질린 듯한 모습에 웃음기는 하나도 없었으며 숨을 계속 헐떡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비를 맞은 듯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데. 갑자기 막연한 두려움이 느껴져서 우선 인터폰을 통해 대화를 건네기로 했다. 야, 도반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도반이는 답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니까. 어디가 아픈 거야? 저기, 내가 좀, 그러니까,
답답하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도움? 무슨 도움? 우선 문 좀 열어주면 안 될까?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 들어와서? 미안한데 가족들이 놀러 와서 지금 들어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가족이 왔다는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었다. 대화를 해보니 문을 열어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아, 그래. 집에 사람이 많아? 어? 지금 좀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집에 가고 내일 이야기하든 아니면 전화로 이야기하든 하는 건 어때? 도바나, 너 무섭게 왜 그래? 사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그래서 지금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거든?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만 떠오르더라고.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독자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절친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문을 열고 친구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열지 않고 신고할 것인가? 나는 현재 대한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앞서 말한 질문은 학기 때마다 학생들과 진행하는 토론 주제이다. 이 토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요즘 학생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 심리에 대한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에서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라고 하였다. 나는 집단 동물인 인간은 서로가 서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들러의 말에 절실하게 공감했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곤 했다. 개인의 힘으로만 성장하고 성공하는 케이스는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거든.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해.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하며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거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강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데 무감각하며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어른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주변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었다.